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파월 가족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전수당 2배 인상 공약 파기와 매번 월남전 특별법 통과를 방해했던 이들이 사라지게 되면 월남전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할 때 윤석열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식으로 해야 돼요. 법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 아닙니까? 윤석열은 보수 괴멸자고 보수 배신자입니다. 가짜 보수죠. 아니 보수라는 것은 사실 법치 자유가 한 덩어리로 신념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는 게 사실을 부정하잖아요. 즉 부정선거 음모론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한동훈 노선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살려낸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축출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국민의힘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기간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는데 강혜경 씨가 정리한 파일을 보면 그게 3억 7,500만 원어치예요. 그게 전부 다 뭐 윤석열 때문에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서 전달을 한 게 입증이 돼야 두 번째 단계에서 자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 그 의원의 공천을 줄게. 앞단이 그러니까 전반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후반전은 얘기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게 뭐였냐면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때 확인했던 게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의 외장하드에 명태균이 대선 전날 2022년 3월 8일에 여론조사한 보고서를 갖고 있더라. 신용환 캠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 당연히 명태균 쪽에서 건너왔으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신용환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해 9월 30일에 강혜경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태균의 PC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때 알고 제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압수수색을 받아봤잖아요. 압수수색 선배로서 많은 것을 조언을 해줬죠. 제 책도 한번 드리고. 압수수색 저자입니다. 책 드리고. 이게 이제 PC를 그러니까 압수수색물을 가져가면 포렌식을 거치는데 포렌식을 거치고 부를 거다. 왜 부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렌식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선별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피압수자를 부릅니다. 근데 강혜경 씨가 안 간 거예요. 불렀는데.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명태균 PC에서 뭐 나왔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인이 없었어요. 없고 하다 보니까 뭘 잘 모르니까 못 갔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렇다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명태균 PC에서 나온 거를 검찰이 본 다음에 자기들이 임의로 추려가지고 이거 증거로 낼 거야 재판부에 이렇게 한 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 선별한 그걸 전자정보 선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목록을 달라고 해라.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 주죠. 느낌이 이게 딱 언론에 나갈 것 같잖아요. 저는 분명히 뭐 나온다고 생각했던 게 강혜경 씨가 그 PC 명태균 PC를 버리라 그런 거예요. 명태균이 갖다 버리라는데 강혜경 씨가 이상하잖아요.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PC를 켰을 때 켜졌습니까? 그래도 켜졌대.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운다고 지운 거예요. 근데 지우려고 하면은 완전히 포맷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휴지통에 갖다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100% 나옵니다. 휴지통에 버리면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임시 폴더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어본 것들 임시 폴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관련 폴더에 휴지통에서 봐서 그냥 바탕화면에는 없지만 저장 안 된 것 같지만
하드디스크 내부엔 있었던 다 거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도 쉽게 복원이 복원한 된 거야. 거야. 검찰이 그래갖고 한 쉽게 7,000개가 나온 거야 이미지가 카카오톡에서. 네, 7,000개. 그 중에서 네.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것만 280여 개가 이제 추려진 건데 이번에 이제 제가 또 놀란 거는 검찰 그 수사관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분석할 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정성을 다해갖고 분석 보고서를 써놓고 그게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네. 통상 이 정도 수사 보고서는 지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대검에도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렇지. 사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통상 대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보고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를 했으니까 3일 뒤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하거든요. 3일 뒤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네. 나 명태균한테 뭐 요청한 거 없어. 별 도움 받은 거 없고 수많은 그냥 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라고 명태균을 깝니다 거기서. 네. 평가절하를 네. 해버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1월 7일에 그렇게 하고 네. 11월 24일에 김용현을 불러다가 명태균 얘기를 합니다. 왜?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라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명태균 PC에서 뭔가 나왔다는 걸 안 거죠. 알았던 정황이 너무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요거 이제 추정컨대 이 보고서 자체가 11월 4일에 보고가 작성이 된 작성이 겁니다. 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보고가 됐을 거고 네. 그거를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을 거고 그래서 11월 7일에 나와서 난 명태균하고 뭐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대국민 거짓말 했고 네. 그리고 나서 11월 24일에 김용현이한테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정리해 주신 생각해 보시면 겁니다. 그때 윤석열이 그 김용현 공소장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뭐 도이치 특검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의 거부권 민주당이 뭐 특검을 추진하고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11월 24일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존에 반복되던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날 그 윤석열 입에서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새로운 건 명태균 얘기였어요. 명태균이었어. 명태균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네.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이미 수두룩하게 갖고 윤석열에 있었더라.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놨다는 사실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아.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12월 2일 계엄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이 그냥 PC 폰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세대 제출할게요. 검찰.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알려져요. 12일 전날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보니까 이미 PC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는데 폰을 낸다고? 야 이거는 일 커지겠는데. 지금 PC에서 나온 거는 캡처 파일이에요. 뭐냐고 하면 명태균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PC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PC의 카카오톡 그 자체는 아닙니다. 네. 280개가 나왔는데도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렇지. 휴대전화가 세대가 그냥 간다고? 이러면 다 나온 만약에 안 지웠으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